허름한 백팩맨 한국 청년, 스위스 금융가에서 VIP 대접받자 얼굴이 하얘진 영국 명문가. 세상의 편견은 단 한순간에 무너진다. 스위스 제네바 공항. 입국 심사대 앞에 길게 늘어선 줄. 그 속에서 영국 귀족 가문의 부인인 해서웨이 경은 자신의 사위를 불편한 눈길로 바라봅니다. 허름한 백팩을 맨 평범해 보이는 동양인 청년. 그런데 순간 공항 직원이 다가와 그 청년에게 정중히 인사합니다. 정현우 박사님, 마침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리고 VIP 통로로 안내받는 청년. 멀어지는 사위를 바라보는 앤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그날 이후 영국 명문가의 세계는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저는 그 주인공 정현우입니다. 충청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세계 금융의 중심에 선 한국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겸손함과 실력으로 편견의 벽을 깨고 마침내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된 제 여정입니다. 모든 한국인들이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는 제 진솔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겉보기에 평범한 저는 정현우입니다. 올해 35이 되었죠. 충청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수학과 컴퓨터를 좋아했어요.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지만 제 교육만큼은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아 유럽으로 유학을 떠날 수 있었죠. 영국 런던에 처음 도착했던 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허름한 백팩 하나의 꿈과 희망만 가득 안고 도착한 이국 땅이었죠. 대학에서 금융공학을 전공하며 AI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꿔놓을 여인 엘리자베스를 만났어요. 엘리자베스는 영국 상류층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우아하고 지적이었죠. 우리는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어요. 제가 매일 아침 책을 읽는 모습을 보고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우리였지만 대화는 놀랍도록 잘 통했죠. 점점 가까워지면서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결혼은 쉽지 않았어요. 특히 엘리자베스의 어머니 앤 해서웨이 경은 처음부터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저 딸의 고집으로 결혼한 잘 모르겠는 동양 남자라고 생각했죠. 앤의 눈빛에서 항상 의심과 우려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우리 귀족 가문에 저런 청년이 들어오다니 라는 속삭임도 들려왔죠.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구두를 닦고 책을 읽고 조용히 제 일을 했습니다.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제 방식이었죠. 하지만 장모님 앤에게는 그런 제 모습이 더 답답해 보였던 것 같아요. 왜 영국 상류층의 라이프 스타일에 적응하려고 노력하지 않느냐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현우, 오늘 아침에도 그 낡은 구두를 닦고 있니? 앤이 어느 날 아침 거실을 지나가며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로 답했죠. 네, 아버지께서 항상 구두를 잘 관리하는 사람은 인생도 잘 관리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앤은 잠시 멈춰 서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흥미로운 철학이구나. 하지만 여기는 영국이야. 새 구두를 살 형편이 안 된다면 말해. 저는 다시 한번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이 구두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장모님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유학 시절부터 AI 기반 투자 리스크 예측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대학 과제로 시작한 프로젝트였지만 점차 실용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켰죠. 몇몇 유럽 은행들이 이미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일부러 알리지 않았어요. 제 성과를 자랑하는 것보다 묵묵히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자베스만 제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죠. 그녀는 제 연구실을 방문해 밤새 코딩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고 가끔은 제가 발표하는 세미나에 조용히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현우. 언젠가 어머니도 그걸 알게 될 거예요. 라고 엘리자베스는 자주 말했죠. 매일 아침 홍차를 마시며 신문을 읽는 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언젠가 이 벽이 허물어질 날이 올까 생각했습니다. 문화적 차이 그리고 그녀의 깊은 편견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정중하게 인사했고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시련에서 막 흔들리는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르게 앤이 심각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을 읽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발견했죠. 엘리자베스가 나중에 귀띔해준 바로는 앤의 가문이 심각한 금융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수세대에 걸쳐 운영해온 투자 펀드가 큰 손실을 입었다고 했죠. 앤의 가문은 오래된 투자 펀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금융계에서 상당한 명성을 쌓아왔죠. 하지만 최근 세계적인 금융시장 변동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입었고, 게다가 앤의 남편이 사망한 후 적절한 후계자가 없어 더욱 위기가 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앤은 남편 사망 후 홀로 가문의 자존심을 지켜왔지만 이제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진 듯 했어요. 현우, 이번 주말에 스위스로 가족여행을 갈 계획이야. 저녁 식사 중에 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리는 금융 포럼에 참석해야 하거든. 가족 모두 함께 가면 좋겠구나. 저는 놀랐지만 금방 이해했습니다. 앤의 가문은 매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금융 포럼에 참석해왔고, 이는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중요한 행사였죠. 올해는 특히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중요했을 겁니다. 물론입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저는 미소로 답했어요. 내심 기뻤습니다. 마침 제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유럽 몇몇 은행에서 베타 테스트 중이었고, 그중 일부는 스위스 은행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앤에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출발 전날 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권과 복장 체크는 잘했니? 스위스는 꽤 까다로운 곳이야. 그녀의 목소리에서 은근한 모욕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저를 미성숙한 아이 대하듯 했죠. 특히 입국 심사가 엄격하니 모든 서류를 제대로 챙겼는지 확인해. 걱정 마세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앤의 말이 가슴에 꽂혔지만 표정은 무덤덤하게 유지했습니다. 제 여권에는 이미 수십 개국의 입국 스탬프가 찍혀 있었죠. 금융기술 컨퍼런스에 초청받아 세계 각국을 다녔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앤이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현우. 어머니는 그냥... 저는 그녀의 말을 끊었어요.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장모님의 행동에 항상 미안해했지만 저는 이미 그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짐을 싸면서 저는 이번 여행이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행 가방 안에는 제 연구 자료와 노트북도 함께 넣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죠. 그리고 제 낡은 백팩도 챙겼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함께한 이 백팩은 제게 행운의 상징과도 같았으니까요. 식탁에서 앤이 투자 펀드 문서를 살펴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정리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순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선뜻 나서기는 어려웠습니다. 앤이 제 도움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무슨 일 있으신가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앤은 화들짝 놀라며 서류를 덮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출장 준비일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에서 방어적인 톤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캐묻지 않기로 했어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드러날 테니까요. 스위스에서 시작된 다음 날 아침 우리 가족은 히드로 공항에서 스위스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앤은 비즈니스석에 앉았고 우리 부부와 엘리자베스의 여동생은 이코노미석에 자리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급의 차이를 유지하려는 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엘리자베스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로 답했어요. 물론이죠. 오히려 편해요. 사실 저는 이코노미석이 더 익숙했습니다. 유학생 시절부터 항상 가장 저렴한 좌석으로 여행했으니까요. 제네바 공항에 도착하여 입국 심사대 앞에 줄을 섰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앤은 불쾌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매번 이 줄을 서야 한다니 정말 짜증나는구나. 그때였습니다. 한 공항 직원이 저희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는 줄을 살펴보다가 갑자기 제게 눈길을 멈췄습니다. 혹시 정현우 박사님이신가요? 영어로 물었죠. 순간 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 박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AI 포럼 참석차 오셨군요.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그는 제게 VIP 통로로 안내했어요. 가족분들도 함께 오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앤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거든요. 놀라움, 혼란, 그리고 의구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가족들은 일반 입국 절차를 밟을게요.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말하고 엘리자베스에게 눈짓했어요. VIP 통로를 통과한 저는 곧바로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VIP 라운지로 안내받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여전히 줄에 서 있는 가족들이 보였어요. 앤의 얼굴이 창백해진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으로 장모님의 당황한 모습을 보았죠. 라운지에 앉아있으니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정 박사님, 드디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의 마르쿠스입니다. 그는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박사님의 알고리즘이 우리 은행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박사님의 기조 연설이 가장 기대됩니다. 우리는 20분 정도 대화를 나눴고 그 사이 가족들이 입국 심사를 마치고 라운지에 들어왔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어렸고 앤의 표정은 더욱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마르쿠스는 정중하게 가족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정 박사님의 가족분들이신가요? 정말 영광입니다. 앤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의문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결혼 3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공항 밖에는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정 박사님과 가족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공항 직원이 말했어요. 앤은 말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고급 서비스에 익숙한 듯 행동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당혹감이 느껴졌습니다. 리무진 안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앤이 입을 열었어요. 현우,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들이 너를 아는 것 같던데.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개발한 AI 시스템이 몇몇 유럽 은행에서 사용 중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다라고?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니? 앤의 목소리에서 불신과 호기심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 일은 그저 묵묵히 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처음으로 저를 진지하게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숨겨진 천재 유럽이 먼저. 호텔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 다가서자 호텔 지배인이 직접 나와 저를 맞이했어요. 정 박사님 환영합니다. 스위트룸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내일 포럼에서의 기조 연설을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앤의 표정이 더욱 놀라워졌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서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평소 호텔 직원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던 그녀가 이제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주목받는 중심에 있었고 앤은 그저 주변인이 된 상황이었죠. 룸으로 안내받은 후 엘리자베스가 기쁨에 차서 제게 달려왔습니다. 당신이 드디어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 너무 행복해요, 현우? 그녀는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니의 표정 봤어요? 완전히 놀란 것 같았어요. 과한 반응일 수도 있어요. 저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몇몇 은행에서 제 시스템을 쓰고 있을 뿐이에요. 몇몇 은행이요? 현우, 당신은 유럽 금융계의 스타예요. 엘리자베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알고리즘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알아요. 어머니도 곧 알게 될 거예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앤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현우, 내가 개발한 시스템에 대해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존중의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AI 기반 투자 리스크 예측 시스템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전통적인 금융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했죠. 실시간으로 시장 변동을 분석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미리 감지합니다. 현재 유럽 여러 은행에서 도입 중이고 평균 20% 정도 리스크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구나.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니?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앤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흥미롭군이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날 포럼에서 저는 기조 연설을 맡았습니다. 금융위기 예방을 위한 AI 솔루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였죠.
제 연구가 어떻게 전통적인 금융 리스크 모델의 한계를 뛰어넘었는지, 어떻게 실시간으로 시장 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강연장에는 유럽 금융계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앤도 가족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발표 내내 그녀의 표정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지만 점차 놀라움과 인정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여러 금융기관에서 협업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스위스, 독일, 프랑스의 대형 은행들이 제 시스템 도입을 원했어요. 한 유럽 중앙은행 관계자는 정 박사님의 알고리즘은 다음 금융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리셉션장에서 한때의 금융인들이 제 주변에 모여 질문을 쏟아냈어요. 그 와중에 앤이 멀리서 저를 지켜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어요. 대신 복잡한 감정, 아마도 후회와 존경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대화를 마치고 가족이 있는 쪽으로 걸어가자 앤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인상적인 발표였어, 현우. 정말 놀라웠어.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이 앤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진정한 소통이라고 느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 더 읽을 수 있었습니다. 걱정, 어쩌면 두려움이었을까요? 저는 그때 앤의 가문이 처한 위기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가문 위기 예기치 않은 손. 포럼 둘째 날 저녁, 앤이 호텔 로비에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불안해 보였어요. 현우, 잠시 시간 있니? 처음으로 진지하게 저를 찾는 앤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따라 나섰고 우리는 호텔 라운지 한쪽 조용한 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앤은 잠시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구나. 앤은 가문의 위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수세대에 걸쳐 운영해온 투자펀드가 최근 몇 년간 큰 손실을 입었고 투자자들의 소송 위기에 처했다고요. 그녀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후 앤이 홀로 가문의 금융사업을 이끌어왔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이 포럼에 온 진짜 이유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였어. 하지만 그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 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곧 가문의 모든 자산을 잃을지도 몰라. 저는 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에서 절박함과 자존심의 갈등이 느껴졌어요. 가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홀로 싸워온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것 같았어요. 혹시 데이터만 공유해 주시면 제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앤의 눈이 잠시 희망으로 빛났다가 이내 굳어졌어요.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냉정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자존심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죠. 단지 상황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해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제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시면 말씀해주세요. 앤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마워, 현우. 하지만 우리 가문은 항상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왔어. 그녀는 떠나면서도 뒤돌아보는 눈빛에서 제 도움을 원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엘리자베스가 호텔 방에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현우, 어머니와 이야기 나눴다면서요? 어떻게 됐어요? 당신 어머니는 아직 제 도움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펀드 데이터를 볼 수 있다면 어쩌면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엘리자베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노트북에서 데이터를 복사해 올게요. 가문을 구하는 일이라면 어머니도 나중에 이해하실 거예요. 1시간 후 엘리자베스는 USB 드라이브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가문의 모든 금융 데이터예요.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현우. 저는 그날 밤 데이터 분석에 몰두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옆에서 커피를 타주며 지켜봤죠. 앤의 가문 펀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문제점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투자 알고리즘은 너무 구식이었고 현대 금융시장의 복잡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몇몇 투자 결정은 감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문제가 보여요. 새벽 3시쯤 엘리자베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도 있어요. 내일 아침 당신 어머니께 설명해도 될까요? 엘리자베스는 기쁨에 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가 듣지 않으면 제가 설득할게요. 판을 뒤집는
다음날 아침, 애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혼자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가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잠시 앉아도 될까요?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애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젯밤에 펀드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앤의 눈이 커졌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제게 데이터를 주었어요. 화내지 마세요. 그녀는 단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앤은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뭘 발견했니? 저는 차분하게 발견한 문제점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알고리즘이 얼마나 구식인지, 어떤 투자 결정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왜 투자자들이 신뢰를 잃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분석했어요. 말을 마치자 앤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국 그녀가 물었습니다. 장모님이 처음으로 제 의견을 구하는 순간이었어요. 제 AI 솔루션을 도입하고 한국의 블록체인 보안업체와 연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현대 금융시장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들에게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세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앤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점차 저의 논리에 설득되는 듯 했어요. 정말로 이게 가능할까? 물론입니다. 이미 비슷한 상황의 유럽 은행들을 도왔습니다. 2주 안에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한번 해보자. 하지만 실패하면. 그녀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호텔 비즈니스 센터를 임시 사무실로 삼아 밤낮으로 작업했습니다. 제 팀원들을 한국에서 원격으로 불러들여 함께 일했죠. 앤의 투자 시스템에 제 AI 알고리즘을 접목시키고 한국 블록체인 기술로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엘리자베스도 옆에서 도왔어요. 그녀는 금융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뛰어난 언어 능력으로 문서 작업과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했습니다. 포럼 마지막 날 저는 앤의 투자자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의 장점과 앞으로의 비전을 설명했어요. 투자자들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실시간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였죠. 발표가 끝난 후 여러 투자자들이 앤에게 다가가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해서웨이 여사,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셨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역시 명문가의 안목이군요. 앤은 잠시 망설이다가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모든 공은 우리 사위 정현우 박사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의 AI 기술이 우리 가문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어요. 그 순간 앤의 눈에서 진심 어린 감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가족으로 그리고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는 눈빛이었어요. 포럼이 끝나고 2주 후 펀드의 수익률이 놀랍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신뢰도 돌아왔고 심지어 새로운 투자자들이 가문의 펀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영국 BBC 경제뉴스에는 한국인 천재, 유럽 금융 전통 가문을 구하다라는 헤드라인이 실렸습니다. 앤은 처음으로 제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우리 가문은 끝났을 거야. 현우 정말 고맙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거만함이 없었어요. 대신 진정한 존중과 감사가 묻어났습니다. 가문의 변화와 한국 초청. 런던으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앤은 저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차와 쿠키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현우, 내 덕분에 가문이 위기에서 벗어났어. 앤이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왜 내 능력을 숨겼니?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지? 제 일은 그저 묵묵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자랑하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앤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 서양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덕목이구나. 내가 정말 놀라운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 그리고 이어진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나라는 대체 어떤 곳이니? 내가 이해를 못했군. 앤의 눈에서 진정한 궁금증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문화와 배경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 교육에 대한 열정, 빠른 기술 발전과 그 속에서도 지켜지는 가족의 가치에 대해 설명했죠. 사실 청운동에 있는 저희 본가는 300년 된 한옥을 현대적으로 개조한 곳입니다. 제 회사 사무실은 강남에 있고 연구소는 판교에 있죠. 한국에 오시면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많습니다. 말하고 나서 너무 앞서 나간 것은 아닌지 걱정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앤이 즉시 반응했어요. 한국에 가보고 싶구나. 내가 자란 곳, 내가 이런 사람이 된 배경을 직접 보고 싶어. 그렇게 2달 후 우리는 함께 서울로 향했습니다. 앤은 비행기에서 내내 한국어 책을 펼쳐들고 기본 인사말을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를 발음하는 그녀의 모습에 웃음이 났지만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앤은 현대적인 공항 시설에 놀란 듯 했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구나. 그녀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서양인들이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앤은 창밖 풍경을 계속 눈여겨보았습니다. 빽빽한 아파트 단지와 첨단 오피스 빌딩,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푸른 산들까지. 놀라운 대비구나. 그녀가 감탄했어요. 강남 본가에 도착했을 때 제 부모님이 따뜻하게 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영국식 티타임을 준비해 두셨어요. 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제 부모님의 진심 어린 환대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앤을 제 회사와 연구소로 안내했어요. 판교 테크노밸리의 첨단 시설에 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하는구나. 정말 인상적이야. 제가 개발 중인 노인 돌봄 금융 서비스를 소개했을 때 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이 서비스는 노인들이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도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내 기술이 이런 따뜻한 목적으로도 쓰이다니. 앤이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알지 못했어요, 현우. 그저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판단했죠. 강릉으로 소풍을 갔을 때 앤은 한국의 자연과 전통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고요한 사찰과 아름다운 해변을 거닐면서 그녀는 처음으로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남편 사망 후 홀로 가문의 자존심을 지켜온 고독한 여정, 그 과정에서 느꼈던 두려움과 부담감에 대해 말했습니다. 내 남편, 당신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딸의 행복을 지켜줄 수 있다면 국적은 상관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난 그 말을 무시했죠. 앤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우리 사이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어요. 특히 김치를 처음 맛본 날 그녀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의외로 괜찮네 라며 웃었습니다. 한국 음식에 점점 익숙해지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떠나기 전날 저는 앤을 카이스트로 모셨습니다. 제 논문이 전시된 곳을 보여드렸어요. 세계적으로 인용된 제 연구 성과를 보며 앤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이런 대단한 사위를 몰라봤다니 내가 정말 부끄럽구나. 새로운 세상을 배운 날. 한국 방문의 마지막 날, 앤은 서울의 한 방송국으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서양 금융인의 시각에서 본 한국의 금융 기술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앤은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앤은 놀라운 말을 했어요. 한국의 금융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은 유럽이 배워야 할 점이 많아요. 제 사위 정현우 박사의 연구가 그 선두에 있죠. 앤의 인터뷰는 화제가 되었고 영국 언론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영국 금융 명문가 수장, 한국 핀테크의 우수성 극찬이라는 헤드라인이 실렸어요. 영국으로 돌아간 후 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여성 자산관리 아카데미에서 특별 강의를 열었어요. 진짜 투자란 무엇인가 마이너스 나의 한국 사위 이야기라는 주제로요. 강의실은 꽉 찼고 참석자들은 앤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투자는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앤이 강의에서 말했어요. 사람과 문화 그리고 가치를 보아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강의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고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 문화와 기술의 우수성을 언급했어요. 특히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혁신 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를 바꾼 건 고작 한 장의 여권이 아니었다. 앤의 강의 마무리 멘트였어요. 겸손하게 세상을 바꾸는 그 청년의 미소였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장모님은 이제 저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매년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깁니다. 심지어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를 완벽하게 발음하는 그녀의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울과 런던을 오가며 살고 있습니다. 앤의 가문은 다시 금융계에서 명성을 되찾았고
제 AI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어요. 특히 노인 돌봄 금융 서비스는 영국에서도 도입되어 많은 노인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값진 것은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편견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과 실력으로 다가가면 언젠가는 마음의 벽이 허물어진다고 믿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한 청년이 세계 금융의 중심에서 인정받기까지 그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면 언젠가는 세상이 알아봐 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제가 항상 새벽에 일어나 구두를 닦고 책을 읽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겸손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아무리 성공해도 초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애는 이제 제 부모님을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그 호칭을 들었을 때 저희 부모님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문화는 달라도 가족의 의미는 같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지금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과 영국의 젊은이들에게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요. 많은 청년들이 제 이야기에 용기를 얻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허름한 백팩 하나로 시작된 여정이 어떻게 두 문화, 두 가족을 하나로 이어주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앞으로도 저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 세계와 소통하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진 기술과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